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이 해를 넘기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30-40년이 넘은 대구 제3공단과 서대구 공단이 장기간에 걸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완공하는 등 모두 1,245억 원을 투입해 곳곳에서 도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때 발생한 벌채목들이 산속에 방치돼 산불을 키우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나무가 썩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요. 해를 넘기고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모 할아버지는 매달 기초노령연금 9만 7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부터 20만 원을 받아야 했지만 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이전에 받던 금액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게 어제 대통령이 그런 공약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별난 예사 그런 거 안 발려요. 기초연금법은 여야의 극심한 의견 차이로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정부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여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연계 없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역차별 문제가 생겨가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세대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치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정부안이 1차적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49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지급하는데 시행에는 아무 문제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그 빈곤을 해결할 수도 없는 적은 금액을 두고 핵심 노인 복지 공약은 후퇴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수십 년이 된 삼공단과 서대구 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길게는 15년에 걸쳐 서서히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 공업단지인 제삼공단. 좁은 도로 곳곳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했고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건물들은 낡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현장 환경을 갖다 보러 올 때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열악하니까 아무래도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5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제삼공단과 75년에 공업단지가 된 서대구 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최근 재생사업지구에 지정되면서 도로가 새로 닦이고 공원이나 녹지, 주차장 등이 새로 들었습니다. 제3공단의 경우 안경과 로봇산업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도시철도 3호선 역세권에는 첨단 산업 지원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대구 공단은 패션과 소재부품 산업, 물류 유통지구로 특화됩니다. 이번 노후 도심공단 재생사업은 짧아도 10년, 길면 15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 번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산업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공단 조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섹터, 몇십만 평이 되는 섹터 전체를 새롭게 보상을 해서 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별로 사업구역별로 별도의 사업 시행자를 수개 내지는 수십 개의 사업 시행자를 별도로 유치를 할 것이고요. 도심에 있는 그러나 이제 공해 유발이 없다든가 또 첨단 산업이 돼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도심명 산업을 유치를 또 다시 함으로써 그 도심의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노동력 확보라든가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재생사업이 진행된 뒤 민자 유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올해 대구의 도로 지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1,245억 원을 투입해 도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대구 수목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 총 연장 13km,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연말에 개통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수목원에서 달성 1, 2차 산업단지와 디지스트 인근까지 예전보다 30분가량 시간이 줄어 물류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는 많이 미켜요. 일로 나가면. 개통되면 아주 편리하고 바로 진입이 안 되겠습니까?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대구 4차 순환도로의 미개설 구간 34.5km는 올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오는 2019년 개통되면 성서 달성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시가지 도로 지정체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달성군 구지면 국가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신촌 동로와 종합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간선 도로망 등 10여 건의 사업도 올해 함께 추진됩니다. 달성군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건설이 되는데 그 부분에 진입을 원하게 하고 또 대구 도심하고 연결을 쉽게 하는 그런 도로망 건설을 위주로 하고. 대구시는 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0.12% 올라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몰리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매매 상승세가 많이 둔화됐고 전세도 달성군과 북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오는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자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벌채목들이 산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대형 산불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는 나무가 썩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소나무들, 그야말로 마른 장작들이 산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아예 산 진입로를 막아선 곳도 있습니다. 안동의 한 시우림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으로 벌목된 20여 톤의 나무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화재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되는 겨울철. 주민들은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죠. 보시다시피 다 말랐잖아요. 여기 만약에 담뱃불 하나라도 떠댔다. 큰일 납니다, 이거. 벌목한 지 2달이나 지났지만 안동시는 목재 수거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거는 돈이 2배로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예산이 낭비거든, 낭비가 되거든요. 그냥 썩도록 놔둬야 되지. 썩기까지 한 얼만큼 걸려요, 이게? 1, 2년, 2, 3년 지나면 다 썩어요. 지난 2005년 400원대의 피해를 낸 강원도 양양 낙산사 산불. 대형 산불로 번진 건 다름 아닌 인근에 쌓인 벌채목 때문이었습니다. 안동시는 올해도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우림 1600헥타르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벌채목 수거 예산은 여전히 한 푼도 없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늘 안동시 옥동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을 갖고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다짐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포항과 영도, 경남 김해 지역의 피해 고사목 2만 5천 그루를 제거한 데 이어 올 4월까지 6개 산림조합과 22개 영림단을 투입해 피해 고사목 11만 그루를 모두 제거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와 시군 간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90여억 원을 확보해 온나라 시스템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기관 간 업무망을 통해 자유로운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읽어주는 공문서 서비스가 함께 지원됩니다. 최근 포항에서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무거운 철강 제품들이 도로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 생기는 건지 박상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대형 철제 기둥이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철제 후판이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들이 도로에 깔린 후판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커브길에서 적재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결속 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잇따르는 걸까요? 무엇보다 형식적인 단속 기준이 문제입니다.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덮개나 고정장치를 설치하기만 하면 단속에서 제외되고 덮개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장치를 꽉 조였는지 여부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과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사고의 원인입니다. 우리 힘없잖아요. 그 싣고 가가 그 회사가 뭐 시기를 하더나 아닙니다. 왜? 회사가 이거 강요해가 싫었다 이러면 그 다음날부로 잘리면 밥줄 없잖아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화물 불량 적재나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적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주 쪽에 벌금 때려버리면 그 회사가 우리보다 머리 좋고 다 저기 한데 뭐라고 과적 실어주겠습니까? 자기 손해보지 하겠습니까? 현재 포항철강공단에는 250여 개 운송업체가 4,400여 대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역의 화물 불법 적재 적발은 모두 308건. 형식적인 단속 기준과 과적,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오늘도 도로 위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이 내일 오전 대구에서 창당 설명회를 엽니다.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반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 및 기자 간담회를 갖고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협회는 2014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프리뷰인 대구를 아날로그와 스마트 기술을 결합했다는 뜻에서 지은 믹스 앤드 매치를 주제로 오는 3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명 브랜드를 포함해 해외 기업을 초청하고 특히 터키관을 새롭게 마련해 지역 섬유의 유럽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학교의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빗발쳤습니다. 청송여고는 지난 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고1 한국사 검정교과서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농민 및 사회단체가 내일 청송여고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동구 유라동의 한 아파트 9층 난간에서 가구 설치업자 48살 이모 씨가 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에어매트 등을 주변에 설치한 뒤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 1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붙박이장 공사 뒤 건설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해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가구 회사에 납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건설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집을 나와 다음 날 새벽 포항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지적장애 1급 24살 장모 씨를
지문 사전 등록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경북에서는 13만 명가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을 공급받아 대구에서 판매한 혐의로 공급책 40살 김모 씨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31살 이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1살 남모 여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주부를 비롯해 회사원, 약국 종업원, 약재상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